예,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검색 광고 기초 1강 강의 도와드리게 될 퍼포먼스 마케팅 1팀 정인수 주임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제가 강의 도와드릴 부분은 맨 처음 파워링크를 진행하시는 광고주 포함해서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셔서 파워링크에 대한 개념이 아직 바로 잡히지 않은 신입사원분들을 위한 강의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간략하게 이제 강의에 앞서서 목차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키워드 광고가 어떤 부분이고 키워드 광고의 기본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광고 세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입찰과 그리고 성과 지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순으로 교육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네이버 키워드 광고란 흔히 저희가 이용하는 네이버 플랫폼에서 그 통합 검색 내에 저희가 쓰고 있는 희망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파워링크나 비즈 사이트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세스로는 보통 이제 저희가 흔히 이용하는 네이버 쪽에 검색을 했을 때 파트너 매체나 통합 검색 내에서 노출이 되며 파워링크 1위부터 나가고 있는 파워링크부터 10위부터 15위까지의 비즈 사이트, 그리고 연관성이 있는 파트너 매체로 나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연결 URL로 걸어놓았던 사이트에서 뭐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상품 구매, 그리고 DB 업종 같은 경우는 콜이나 이제 방문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키워드 광고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 광고의 노출 위치랑 이제 개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PC 기준으로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1위부터 10위까지 보통 최대로 나가고 있고요. 비즈 사이트 같은 경우는 11위부터 15위로 최대 5개까지 나갈 수 있는 광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 이제 입찰에 대해서 조금 순위가 밀려난 업체들이나 더보기를 따로 등록한 업체의 경우에는 더보기를 클릭했을 때 더보기 영역에서 노출된다고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키워드 광고의 이제 가금 방식 및 이제 노출 순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클릭당 단가가 소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CPC라고 부르는데요. 최소 입찰 금액은 70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된 입찰가에다가 그 누적된 클릭 수를 곱했을 때 저희가 총 소진되는 광고비라고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흔히 이제 광고주분들이나 이제 신입 마케터분께서 이제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 단순 입찰가만 높게 올리면은 상위에 노출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입찰가 곱하기 품질지수 칸수로 노출 순위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렴하게는 그 CPC 단가가 70원부터 10만 원까지 설정이 되지만 그 법률 쪽 관련된 그런 키워드로 넘어갈수록 입찰 단가가 10만 원까지 올라가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1위도 10만 원, 10위도 10만 원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품질지수에 따라서 관리가 잘 된 곳은 1위로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순위로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CPC 단가가 높은 업종일수록 이 품질지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품질지수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클릭률이라는 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광고주, 처음에 이제 파워링크를 처음 집행하는 광고주분들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 영상이라서 만든 거라서 처음에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리해놨습니다. 일단 흔히 우리가 이용하는 네이버 쪽에다가 그 검색창에다가 네이버 광고 관리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이제 네이버 광고 시스템 그 창이 뜨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로그인 하단 부분에 신규 가입이라는 항목을 누르시면은 그 검색 광고 별도의 신규 가입 회원을 가입하는 신규 가입란이 있고, 기존 네이버에 가입된 검색 광고를 활용해서 가입하는 란 두 가지로 회원 가입이 진행 가능하고요. 처음 광고주분들께서 이제 가입을 하시다가 실수로 개인 사업자로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 정보 항목에서 이제 사업자 광고주로 다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별도의 뭐 회원 탈퇴나 이런 부분들 없이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부분 숙지해 주시고 가입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광고를 등록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기 전에 어떤 식으로 세팅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요. 일단은 크게 키워드 광고는 캠페인, 광고 그룹,
키워드로 나눠져 있고요. 그 키워드를 어필하는 소재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캠페인 같은 경우는 어떤 광고 목적을 갖고 있고, 광고 그룹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보여줄 건지, 키워드는 어떤 고객에서 보여줄 건지,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는 이 등록된 키워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필하고자 하는 무엇을 보여줄 건지, 그리고 URL 같은 경우는 그 어필한 부분들을 니즈를 어디로 유입시킬지, 어디로 데려가고자 하는지를 등록하는 과정이라고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캠페인 만들기를 통해서 한번 시작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캠페인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광고주분들께서 세팅을 하실 때 업체명으로 만드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캠페인은 업체명으로 보통 만드시는 경우가 많으시고, 하루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처음 집행하시는 광고주분들은 이게 저희가 실제로 입찰 보는 그 금액이 하루에 얼마가 소진될지 대략적으로 예산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당된 예산 내에서 맥시멈으로 하루 일 예산을 책정하고, 거기서 더 초과되는 경우 광고가 오프될 수 있도록 초기에는 하루 예산을 설정해 놓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캠페인 밑단에 이제 광고 그룹을 세팅하실 수가 있어요. 캠페인은 그 뿌리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룹은 거기서 가지쳐지는 그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판촉물 업체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뭐 취급하고 있는 핫팩이라든지 뭐 운동용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뻗쳐지는 것들이 광고 그룹이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광고 그룹은 뭘로 세팅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화 시켜가지고 광고 그룹을 세팅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광고 그룹 세팅 항목에는 광고 그룹 이름을 설정할 수 있겠고요. 보통 카테고리 항목이 되겠죠. 그리고 URL 같은 경우는 그 카테고리가 세팅된 랜딩 URL로 보통 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입찰가를 설정을 하고, 하루 예산을 캠페인에서만 거는 게 아니라 그룹에서도 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예시로 들었던 판촉물 업체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10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 판촉물에서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는 겨울 시즌이라서 핫팩이다라고 하면은 이 10만 원 예산 중에 5만 원, 7만 원은 핫팩 그룹에다가 예산을 투자하고, 나머지 카테고리는 3만 원으로 운영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광고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구상을 할 때 그룹 입찰가, 그 그룹 예산을 별도로 걸고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등록입니다. 키워드 등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노출을 희망하고 있는 그 키워드를 직접 위 왼쪽에다 입력해가지고 등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처음 집행하시는 광고주들 같은 경우는 대표 키워드를 제외하고서는 세부 키워드를 발굴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이 두 번째 캡처 상황 보시면은 키워드 기준 연관 키워드라는 게 있는데, 이 항목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메인 키워드를 입력하시면은 그 메인 키워드와 연관이 있는 추천 키워드나 세부 키워드들을 추천을 해줘요. 그럼 거기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추가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거르면서 조회량에 따라서 등록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방법이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까지 다 등록이 돼 있으면은 이 저희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소재가 필요하겠죠. 흔히 처음에 소재라는 문구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광고주분들이 많은데, 소재는 결국에는 여기 앞에 캡처에서 보이시는 제목 문구와 설명 문구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목 같은 경우는 최대 15글자까지 저희가 등록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 부분은, 제목에는 반드시 저희 업체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업체명이 들어간 최대 15글자 내외 제목이 들어가야 하고, 설명 같은 경우는 최대 45글자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아무래도 등록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과장된 그런 문구들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최상급 표현이라든지 과장된 부분이라든지 허위 내용이 사이트 내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은 반려사항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숙지해 두시고 45글자 내에서 소재를 구성하시는 거를 좀 제안을 드려요. 그리고 표시 URL 항목 같은 경우는 보통 사이트의 메인 URL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표시 URL은 메인 URL로 가더라도 클릭을 했을 때 랜딩 페이지가 상세 페이지로 가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결 URL에 상품 상세 URL이나 카테고리 상세 URL로 빼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로 그쪽으로, 실제 URL은 대표 URL로 보이지만 클릭을 했을 때는 상세 URL로 가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일단 소재까지 다 등록을 했으면 기본적인 그 항목들은 세팅이 된 거예요. 근데 하지만 파워링크의 단점이
텍스트로만 나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좀 갈증이 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장 소재라는 것들이 생겼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텍스트 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어필할 수 있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근데 이미지 외에도 다양한 항목이 있어서 하나씩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예약이 필요한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 예약 항목을 이제 파워링크 밑단에 달아가지고 바로 네이버 아이디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예약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확장 소재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뭐 주위 인근 지역에서 뭐 학원이라든지 뭐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근처에 이제 각각 근접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위치 정보를 어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바로 계산해가지고 우리 업체로 유입될 수 있게 확장 소재 계산기 항목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쪽 같은 경우에 펜션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전화해가지고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버튼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아무래도 글자 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어필하고 싶은 제목 문구가 있다고 하면은 추가 제목을 달고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 뭐 저희 자체적으로 프로모션이라든지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추가적으로 URL 밑에 이제 홍보 문구를 달아서 이벤트 사항을 어필할 수도 있고요. 그거 외에 이제 아무래도 제목과 설명만으로는 우리가 어떤 카테고리를 취급하고 있는지 어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세 번째 항목에 서브링크 항목을 달게 되면은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카테고리가 뭔지, 오시는 길은 어떤지, 뭐 온라인 상담을 바로 서브링크를 연동할 수 있는 그런 확장 소재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네 번째 항목 같은 가격 링크는 저희가 뭐 가격에 대해서 강점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할인을 했다든지 패키지 상품이 있다든지, 왜냐면 파워링크의 기존 이게 생기기 단점이 가격 비교용으로 클릭당 비용을 계속 소진시키면서 거기서 이탈률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런 가격적인 부분이나 비용적인 부분을 처음에 어필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가격 비교용으로 체류 시간이 짧은 클릭은 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특화되어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가격 링크를 필수적으로 달고 진행을 하신다고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워링크 이미지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거의 요즘엔 달고 진행을 하고 계신데,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적인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뷰티 업종이라든지 숙박 업종 이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를 달고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맛집이라든지 뭐 운영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플레이스 정보에 시간대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 시간대나 뭐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플레이스 정보가 또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생긴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영상을 활용해서 파워링크 이미지가 나가던 항목에 영상 항목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겼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서브링크 항목과 비슷하지만 이 서브링크 항목을 단순 그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로 서브링크 항목을 썸네일 이미지로 내보낼 수 있는 이미지형 서브링크도 달 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리뷰나 후기가 중요한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런 블로그 리뷰를 활용해가지고 파워링크에 어필하면서 이제 블로그 링크까지 걸 수 있는 항목들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이런 다양한 확장 소재를 활용해가지고 업체마다 이제 맞춤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확장 소재 등록까지 다 되었을 때 단순 그룹에 대한 세팅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모든 광고주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광고주분들은 파워링크, 즉 네이버의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파워링크나 이제 비즈 사이트 영역, 더보기에 노출되려고 파워링크 광고를 초기에 집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이제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파트너 매체가 다 껴있는 경우에는 네이버랑 파트너 맺은 뭐 웹툰이라든지 뭐 오늘의 유머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매체 쪽에서도 광고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매체 설정에서 이제 검색 포털 매체에만 나가도록 설정이 가능하고 파트너 매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불필요 매체는 아닌 게, 뭐 예를 들어 키즈 쪽이라든지 이런 이제 게임 용품 같은 경우는 뭐 웹툰 쪽이나 이제 뽐뿌 같은 업체도 같이 파트너 매체를 키고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업체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파트너 매체를 부분적으로 키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그 매체 유형 선택 보시면은 전체 항목으로 체크되어 있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PC랑 모바일이랑 클릭당 단가가 조금씩 상이에요. 동일한 순위일지라도 노출되는 구자수도 다르고 시간대에 대한 그 클릭당 단가도 다르기 때문에 업체마다 PC, 모바일 분리 운영을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캠페인을 만든 것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하나는 이 매체 설정에서 PC만 켜놓고 하나는 모바일만 켜놓고 진행을 하면서 분리 운영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 그룹 같은 경우는 지역과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방문을 유도하는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광고주분께서 필드에 나가서 이제 인근 지역에서 뭐 인테리어라든지 시공을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지역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해요. 왜냐면은 지방 쪽까지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인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시, 뭐 동 단위까지 지역 설정을 진행하고 거기에 맞춤으로 이제 저희 파워링크 광고를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시간대 설정도 가능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업체 상황이 업무 시간에만 문의를 받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주말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은 주간 시간대 문의가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이 입찰 경쟁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한정적인 경우에는 차라리 주간대 포기하고 그 야간 시간대 상의를 잡으면서 틈새 전략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 업체 상황과 예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진행이 가능한데 이런 시간대 설정만으로도 이런 식으로 유동적인 그 운영 관리가 돼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룹에도 예산 설정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종에 대한 이슈가 있거나 뭐 특이사항이 있거나 아니면은 입찰가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초창기에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오전에 소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을 설정하지 않게 되면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비용이 소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연에 막기 위해 저희가 최대로 집행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을 1예산 단위로 책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설정되었을 때 예산 배분 방식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적당한 그 비용이 소진되고 저희가 다 소진됐을 때 캠페인이 꺼지는 일반 노출 방식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안 나가도 되니까 끊기지 않게 껐다 켰다 하면서 이제 나갈 수 있게 오래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균등 배분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오래 나갈 수 있고 그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나갔을 때 실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에 이제 집중을 하려고 테스트하는 용으로 쓰시기도 하지만 이거의 단점은 실시간으로 저희 업체의 이제 현황이 파악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광고주분께서나 아니면 신입 마케터분들께서 흔히 자주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저희 예산이 지금 다 소진되지 않았고 그리고 세팅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없고 지역 설정도 되지 않았고 시간대 설정도 나가야 될 시간인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무리 검색해도 지금 우리 광고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부분들을 확인했을 때도 이슈 사항이 체크가 안 된다면은 보통 대부분이 이제 예산을 균등 배분으로 진행을 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시간 노출이 확인이 되지 않으실 때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입찰이 필요한 업체들도 굉장히 많고 가장 많이 할애해야 되는 광고 관리를 하면서 할애하는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런 파트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릭당 단가를 저희가 설정해 놓고 그 단가와 품질 지수에 따라서 순위가 변동되다 보니까 입찰을 주기적으로 봐줘야 돼요. 저희가 희망하는 순위가 있다면요. 설정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건 이제 키워드 단에서 그 변경을 희망하는 그 키워드를 체크박스에 체크를 진행하고 입찰가 변경을 누르시면은 이 오른쪽 화면이 뜨실 거예요.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수기로 이제 입찰가를 입력해서 변경하는 방법이 있고요. 기존 입력했던 입찰가에서 퍼센테이지로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방법인데 아무래도 이제 나는 그냥 2위 정도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으로 입찰 단가를 알아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제가 체크해 놓은 항목에서 희망하는 평균 입찰가를 조회해서 이제 변경사항 확인을 누르고 입찰가를 조회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 30일 기준으로 측정되는 평균 입찰가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설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5위로 설정한다고 해서 5위로 고정으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간 시간대, 야간 시간대, 주말 시간대, 평일 시간대 평균 최근 30일 기준으로 산정된 입찰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초기에 입찰가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테스트용으로 걸어놓고 실제로 5분 내지 10분 뒤에 우리 업체가 몇 위로 노출되는지 확인을 하신 뒤에 점차적으로 수기로 맞춰 나가시는 부분들을 권장드릴게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처음에 집행하실 때는 키워드 세팅이 많이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많게는 뭐 몇만 개, 몇십만 개까지도 등록하시는 업체들이 있으세요. 세부 키워드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새 창을 켜놓고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검색하면서 입찰을 보시는 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광고 시스템 내 이 항목을 보시면은 노출 현황 보기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보기를 누르시면은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PC인지 모바일인지 그 PC 쪽에서면 우리가 몇 위로 노출되고 있는지 지역 설정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 노출 현황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산정된 그 금액이 이 아래 캡처본 보시면은 기존에 설정된 금액보다 얼마가 더 추가가 되는지, 얼마가 더 다운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게 잘못 책정해가지고 너무 많이 과금되지 않게 2차적으로 비고 항목에 빨간색 표시를 해서 몇 퍼센트 추가되었다, 몇 퍼센트 감소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어필해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2차적으로 이 부분까지 숙지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변경을 누르시면은 저희가 책정해놓은 입찰가로 광고가 나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의 기본 세팅은 이제 끝났어요. 뭐 물론 추가적인 딥한 세팅은 2강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인 세팅이 끝났고 이거에 대한 이제 성과 지표를 따라서 이제 성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분석을 하기에 앞서 간단한 용어 정도를 조금 알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기본 지표에 대한 용어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크게 파워링크의 가장 기초적인 그 항목이라고 하면은 노출수, 클릭수, 그리고 클릭률, 총 비용, 평균 클릭 비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노출수라고 하면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광고가 노출된 횟수를 의미해요. 근데 이게 광고주분들이랑 신입사원분들이 조금 많이 혼동을 하시는 게 노출수랑 클릭수를 많이 혼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명확히 다른 게 노출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저희 광고가 그냥 클릭이 되지 않더라도 보인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위 입찰을 보고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광고주라고 하면은 실제로 고객 입장에서 검색을 하고 1위 업체만 클릭을 하고 거기서 이탈을 하는 경우에도 노출이 1위 찍히는 거죠. 그거 외에 파워링크를 보지 않고 블로그나 플레이스 영역만 보고 거기서 이탈을 하는 경우에도 노출수가 찍혀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때도 가끔 있는 게 예를 들면 아까 그 맨 처음에 품질지수에서 간단하게 말을 하긴 했지만 품질지수는 클릭률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항목이에요. 근데 클릭률은 노출 대비 클릭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 예를 들어서 키워드 검색을 저희가 키워드 광고라고 검색을 했는데 첫 페이지에 대부분은 파워링크가 뜨지만 어떤 키워드들은 로직에 따라서 스크롤바 맨 밑에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파워링크의 클릭률이 노출 대비 떨어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품질수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클릭률을 올리기 위해서 뭐 노출 대비 클릭을 올리기 위해서 1위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파워링크 5등과 6등 사이의 빈텀을 활용해서 2, 3등 할 거면 5, 6등으로 진행을 하고 다른 세부 키워드들로 상위를 잡자라는 식으로 제안을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노출과 클릭의 개념은 조금 다르다는 부분을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클릭 수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광고가 클릭된 횟수,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클릭 수, 유입수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클릭률은 아까 품질지수로 올리는데 노출 대비 클릭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총 비용은 실제 저희가 일정 기간 동안 광고를 통해 지출된 비용이라고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 클릭 비용은 실제로 클릭 한 건당 저희가 평균적으로 얼마의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나타낸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지표고요. 이 부분 추가적으로 이제 더 중요하게 핵심 지표로 삼는 것들은 광고 수익률, 전환율, 전환단 비용, DB 업종 같은 경우 뭐 DB당 단가도 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기초 교육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세 가지만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광고 관리를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이에요. 로아스가 떨어졌다, 올랐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광고 성과와 직결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설명해드리면 저희가 광고비를 얼마 썼을 때 얼마의 매출이 나왔는지에 대한 비율을 말씀이라고 숙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광고비를 100만 원을 집행을 해요. 근데 1000만 원의 매출액이 달성을 했다. 그러면은 로아스는 1000%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키워드마다 이 로아스가 천차만별일 거예요. 그래서 성과 분석을 할 때도 비용 대비 전환 매출액이 높은 것들은 입찰가를 좀 더 올리고 그렇지 못하고 비용만 잡아먹고 있는 키워드들의 경우는 입찰가를 다운시키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키워드 성과에 대한 기본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환율도 비슷하게 봐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를 클릭한 이용자가 광고가 원하는 특정 행동을 한 비율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수 대비 전환수라고 인지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환당 비용은 실제 액션을 취한 광고주죠. 그래서 전환 한 번에 우리가 실제로 얼마의 광고비를 썼는지에 대한 지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광고 시스템 내에서 이런 지표들을 숙지하고 기본적인 성과 분석이 가능하지만 일별로 체킹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거를 한눈에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데이터가 누적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이제 월별이나 주별로 보고서 항목을 다운받아서 한눈에 보시는 부분들이 이제 많아지실 텐데요. 그 보고서를 열람하는 방법을 조금 안내해 드릴게요. 이제 광고 시스템에 접속을 하면은 최상단 왼쪽 부분에 보고서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차원 보고서를 클릭하시고 키워드 보고서 항목에서 만들기를 누르시면은 이 화면이 뜨실 텐데요. 이 왼쪽에 보이는 부분들은 그래서 어떤 지표를 네가 볼 건데, 그래서 그 선택된 지표가 이 하단 부분에서는 그 지표에 대해서 어떤 항목들을 추가적으로 더 보고 싶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인지를 해주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최근 일주일 기준 우리가 지금 일주일 동안 광고비를 탑10으로 얼마를 집행했는지 보고 싶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 왼쪽 광고 정보 항목에서는 키워드 하나만 체킹을 하고, 이 기간에서는 지난 7일을 체킹을 하고, 이 밑에 항목에서는 비용 하나만 체킹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최근 일주일 동안 비용이 소진된 키워드들에 대해서 이제 상세 내역이 확인이 돼요. 그럼 이제 그 보고서를 다운로드하게 되면은 엑셀표가 하나 뜨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필터 값을 걸어가지고 내림차순으로 하게 되면은 비용 순에 따라서 어떤 키워드가 가장 비용을 많이 소진됐고 어떤 키워드가 비용이 적게 소진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게 추후에 더 나가서 로아스가 좋은 키워드와 떨어지는 키워드들을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열람하시는 방법을 숙지하고 성과 분석을 하시는 것을 제안드려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제 보고서를 보면서 성과 분석을 체킹하는 방법을 안내드리면 더 좋은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강에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2강에서는 일단 1강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운영 세팅에 대한 부분을 안내해드렸다면은 2강에서는 실제 제가 운영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성과 분석을 했고 성과를 냈으며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경험치로 얻은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조금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음 달쯤에 제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정리해서 한번 교육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